예.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목적은 한반도 평화 상생 그리고 통일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평화 경제 및 상생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통일 활동가를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이 땅의 자주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회의의 회원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한 한평학당은 현재 매월 2회 월요일 날 두 번,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월요일 날 밤 9시에 한국 시간입니다. 밤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회원들 중심으로 회원들이 발표를 하고 소개하고 또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남북 향교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태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강태호 교수님은 중국 칭화대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전공이시고요. 또 동국대 명예 교수시고 또 중국 산동 건축대학교의 객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모두 그 강태호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강태호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어,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화면 예, 공유하시고 예, 진행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좀, 예, 남북 향교에 우리가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하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 가지가 목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향교는 여러분들이 서어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향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서원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립대학이고, 향교는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특히 조선시대 때 이제 굉장히 이 향교에 대한 체계가 상당히 확립이 됐는데, 왜 향이라는 건 지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에는 성균관을 뒀고요. 지방 사람들한테는 이제 유학 교육을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향교는 국가에서 심지어는 향교에다가 노비까지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한 재원 증가를 위해서 토지까지 주고요. 상당히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기관이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북쪽과 남쪽에 다 있었는데,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는 뭐 조선 500년이 이제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국가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산화되면서, 중국은 이제 유교 말살 정책이 있었고, 북한도 이렇게, 유교를 거의 말살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다시 소련 체제 붕괴 이후에 중국과 북한이 그동안 말살했던 유교를 갖다가 다시 지금 살려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뭐 유교라든지 유학이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남북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충돌 없이, 서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이념이 아니냐. 그래서 남북 향교를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하는 것은 우리가 남북 협력과 또 평화공연에 앞다고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명임을 하게 되는데,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말살했던 유교를 갖다가 국가 이념으로 좀 복원 중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중국이 군사 대국도 됐고 경제 대국도 됐는데, 이념으로는 이제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가지고서는
국가의 어떤 문화국가로서의 이념을 확립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특히 그 유교의 기본인 공자는 중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중국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성인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교를 갖다가 다시 지금 그 복원하고 교육 현장에서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에 그 남한에는 234개의 향교가 있고요. 그중에 16개 향교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그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세계유산 이 16개 향교 세계유산 등재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측에는 개성 성균관이 있고요. 길주하고 이게 보존급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고물입니다. 국보급이 있고요. 그런 게 지금 4개 항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게 남북이 협력해서 대교산에 등장하면 어떤가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11월 9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 할 예정입니다. 이 어떻게 공동에 화면 공유는 안 하시나요? 교수님 혹시? 네? 화면 공유 안 하시고 하실 건가요? 화면 공유를 강, 지금 안 합니까? 아직 안 돼 있거든요, 화면 공유가.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서 저 서두에 말씀하시고 공유하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런 걸 예. 말씀하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아, 공유, 그 강의안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네, 됐습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이제. 죄송합니다. 다 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됐고요. 예, 요새 이제 법적 근거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문화재보호법에, 아, 특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최근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유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 법에 보면은 제8조에 남북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증진위한 사업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남측의 법은 이렇게 돼 있고요. 북측은 또 민족유산보호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그 2015년도에 김정은 시대에 맞아서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문화유물보호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민족유산보호법이라고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김정은이 상당히 그 우리 민족 문화유산을 갖다가 잘 지켜나가자. 김정일 시대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김정은 들어와서는 이렇게 어,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도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보유적이 있고 보존유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하면은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족유산보호법 제7조에 보면은 민족유산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 널리 이용하도록 하라 하는 게 사실 이게 또 김정은의 교시하고 이렇게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걸 갖다가 유교 문화를 제를 갖다가 봉건 시대 어떤 유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도 이미 세계유산 등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재유산이 6건이고요. 그리고 잠정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예비 목록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굴하고 개성 역사 기념물 및 유적지가 13년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형문산에 아리랑이 돼 있고 김치 만들기, 시름이 남북 공동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무예도 보통지가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5건의 잠정 목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씨름을 공동으로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요게 이제 개성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용준 문화재 청장 시절에 개성 만월대를 갖다가 남북 공동으로 발굴했습니다. 남북 공동인데 말이 남북 공동이지 거의 남측에 있는 발굴단이 가가지고 장비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의 다 개성 만월대를 갖다 발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발굴한 걸 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2015년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적으로 우리가 서로도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진행한 거고요. 북한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에는 234개 향교가 있는데 문헌상에는 113개소의 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잘 아다시피 북측에 있는 대부분 시설은 6.25 때 우리 미국 공군에 의해서 대부분 소실이 됐고 물론 남한에 있는 향교도 많이 소실이 됐는데 북쪽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복원을 많이 했는데 북쪽은 그렇게 복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고려 성균관이고요. 제가 개성공단 한창 활발하게 하던 시절에 여기 가봤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는 여기 개성이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성에다가 성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사실은 이제 성균관, 유학으로 보면은 개성이 본거지죠, 여기가. 그런데 조선에서 이제 한양으로 오니까 한양에다 성균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개성 향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격을 갖다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개성 성균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 성균관은 지금 유교 시설로 쓰질 않고 고려 박물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박물관이 이렇습니다. 박물관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뭐 유물전시관에 이제 그때 여기는 한국 관광객들한테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길주의 향교가 있습니다. 길주 함경북도 길주인데 여기가 상당히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경북도 시절에 여기가 폭격을 좀 덜 받았나 봐요, 이쪽에. 그래서 옛날의 모습 배치한 대로 거의 다 완전하게 남아있는 게 길주 향교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거의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잘 남아있고, 이거는 거의 뭐,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창성행건다. 평양북도 창성군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런 대로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지금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도 이제 이거는 좀 다시 수리를 한 것 같은데 대성당 내부에는 뭐 꼭 궁궐에 있는 천장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창성향교는 국보급입니다. 국보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성향교입니다. 함경북도 경성군에 이것도 일부 이제 파괴가 돼서 대성전하고 서무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누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게 이제 외산문인데 그래서 이 경성향교에 대한 거는 이제 좀 파괴된 것을 다시 복원도 좀 하고 하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항교는 평양시 중화군에 있는 건데 이것도 뭐 거의 다 파괴가 돼서 거의 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걸로 해서 좀 과거의 건물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복원한다 그러면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것들은
상당히 지금 유교 문화재 현존 상태는 사실 상당히 빈약합니다. 남측에는 234개가 전체가 다 그렇게 온전히 보존이 돼 있고요. 다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그동안 문화재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 상태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남아있는 것이라도 잘 우리가 복원할 건 좀 복원하고 정비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라도 이제 우리가 우리 같이 한번 공동 경제하는데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러면 북한에 대한 북한 유교에 대해서 사실 뭐 저도 제가 그쪽 학자들을 만나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공산당이 과연 그 유교를 탄압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본질은 사실 이겁니다. 공산당과 유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사실 이제 유교라는 우리가 이제 유학과 유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학술적인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교화나 실천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유교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 교라는 말은 종교의 교자인데 그러니까 유의 가르침 공자에 의한 유의 가르침을 갖다가 교라고도 이렇게 보는데 이게 교자는 이제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사실 이게 종교의 교자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불교라든지 도교 뭐 이런 뭐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리 이 유교라는 것은 이 유학은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유교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든지 또는 유학이라고 불러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자가 그 공자의 자로하고 같이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로가 뭐냐면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공자한테. 그때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도 섬기기가 힘든데 어찌해서 귀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로가 물어봤어요. 죽음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사는 거, 인생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세상을 어찌 알겠느냐 하는 게 이게 논어 선진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현실 삶에 충실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화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공자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삶의 지혜를 설파하는 사상가이지 부처라든지 무하마드라든지 예수와 같은 종교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뭐 7대 종단인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유교가.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제가 유학이 종교는 아니다. 유교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하는 거에 제가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둬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남북하고 같이 우리가 이 유교를 가지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에서 우리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북한은 종교를 인정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종교는 사실 선전하는 어떤 장소지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보장하고 있다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그 종교 활동을 갖다가 자유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도. 그 사찰은 그냥 관광시설이지 무슨 승려가 거기서 그 불교를 그 사찰을 갖다 관리한다든지 그런 불교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그 저기 반대적인 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교라고 어떤 종교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자의 사상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자는 사이좋게 살라는 거거든요. 인화 서로 협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거든요. 정치를 논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우리가 같이 이러한 사상을 좀 더 종교 영역에서 하지 말고 유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생각인데 특히 중국 공산당이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이렇게 지금 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특히 그 시진핑이 지금 과거에 후지엔성 지금 복건성이라고 돼 있는 후지엔성 당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복건성이 그 어디냐 뭐냐면은 그 주자라고 우리 성리학의 그 주창자인 주자 선생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생가가 있고 거기 그 모든 주자가 가르쳤던 서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푸지엔성 당석이라 하면서 그 복건성의 기본 문화인 그리고 학술적인 근거인 주자사항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중국성을 유교 사회주의 건설을 지금 주창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유교는 또 뭐냐면 충효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충효,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가정의 효사상. 이거는 사실 그 통치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이걸 상당히 그 중요시하고 있는데 특히 공자 탄신 2565년 기념학술대회를 했는데 2014년도에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그 공자에 관련된 유교와 관련된 이런 행사는 국가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시진핑이 이때 한 얘기가 뭐냐면 중국의 것을 버린 것은 비해이며 중국의 고전 문화 유산을 학생 머리에 새겨 넣어야 되고 이를 중화민족 문화의 유전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그 관련은 굉장히 그 큰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체계라든지 사회적인 그 어떤 통치 방식 이런 것들도 북한이 중국이 하는데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그 주자 전례를 갔는데 이게 이제 그 남평시 무이산에서 했거든요. 무이산에서 했는데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경주에 있는 향교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 헌화를 하고 저는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태까지 그 주자 전례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돌아가신 날을 하는데 여기는 생일날, 탄신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 주자에 대한 행사를 하면 잡아갔대요. 그전에는. 그래서 이 주자 후손들이 모였는데 몰래 했답니다. 근데 2016년도에 하니까는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행사를 하니까 너무 강경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도에는 고정서원이라는 데서 제가 그 매년 갔는데 특별히 이제 2019년도 고정서원에 한 걸 보여드리면 아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주자 모시는 이제 대성적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2011년도에 제가 그 고정서원을 갔을 때 이랬습니다. 이 모습이 여기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그 대성전 그 지붕 보이십니까?
지붕에 그 기와가 다 날아갔어요, 그때. 이거 보세요. 구정서 지붕, 왜 그러냐면 이 기와라는 게 한두 개 그 떨어져 나가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건물 안에도 이렇게 그 폐허가 됐었어요. 그게 보통 그 2011년도입니다. 그걸 갖다가 아까 같이 그렇게 다 복원을 해가지고, 국가 행사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한 것만이 아니라 또 그런 거대한 행사를 갖다 이렇게 치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주자 후손들, 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북한하고 같이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했네요. 이게 북한 공산당 그 당기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그 현재 쓰고 있는 당기입니다. 이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때 최근에 한 거고요. 인정을 하고. 요거는 중국 공산당 대회하는데 당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련, 러시아 할 때 그 당기인데 여기 좀 보이죠? 당기의 그 깃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똑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그 망치하고 노동자 농민이죠. 어? 그리고 가운데 뭐냐면 이게 붓을 갖다가 새겨놨어요. 붓을 새겨놨어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붓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통 학문이거든요. 이게 전통 학문이에요. 그 사실 뭐 이게 그 러시아가 보면은 이제 그 공산당 이념의 원조죠. 그 다음에 그걸 개성 발전한 저기 북한한테 가장 많은 영향과 도움을 준 게 북한이고, 저 중국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단계를 쓰고 있는데, 북한은 전통 학문의 상징인 붓을 갖다 가운데다 딱 넣어놨어요. 그거는 이 단기에 이거 하나를 갖고 보더라도 우리는 북한하고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유학을 가지고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북한 공산당이 유학을 당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라고는 저는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북한 공산당의 기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러시아나 그때 소련하고 우린 중국하고 다른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학을 가지고, 유학의 기본 이념을 가지고 한번 북한하고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우리가 단순히 남한에 있는 그 향교만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지 말고 전에 씨름을 같이 공동 등재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북한도 이제는 뭐 언젠가는 국제사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로 나오는데 뭘 갖고 나갈까요? 네? 지금 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한번 북한하고 지금은 서로 한번 이걸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의 통로로 한번 우리가 발달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추진 사업으로 이제 이게 대표 항교입니다. 아까 16개 항교, 경주, 성주, 영천 뭐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충청도만 지금 없네요, 보니까. 충청도에 국보라든지 보물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이 항교가 있는 그래서 여기 통일부 대북 사업 지원 사업자 지정을 좀 받고 남북경제 문화협력 에서 업무 협력을 이렇게 추진을 한 다음에 북측의 문화유산 당국자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우리가 방북해서 또 북한에 있는 향교도 한번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향교가 있는 도시 간 서로 우호도시 체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유학을 갖다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한번 저기 그 중국도 한번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는 남북하고 중국이 북경에서 우선 먼저 한번 국제학술회의를 한번 하자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중국에서 그때 심양에서도 뭐 그때 그 북측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그 중국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북경에서 한번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남북이 세계유산 등재하는 신청서를 공동 작성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해결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성 성균관을 고려박물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그러면 성균관 본연의 그 기능에 맞게끔 건물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려박물관에 여기가 청자도 많습니다. 안에는 요새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안에 그 전시시설이 참 열악하게 짝이 없는데 그래도 고려시대 때 자기네들이 잘 아는 게 그 고려 청자이기 때문에 고려박물관에서는 긍지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박물관을 이전을 하는데 이 고려박물관 이전은 어디 인근에 저희가 하나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박물관을 갖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향교라든지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교육과 전통 예절교육관으로 교육기관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측에서는 현재 단순히 문화재시설로서만 유지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먼저 개성 성균관을 원상 회복하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거 갖다가 굳이, 박물관을 갖다가 다시 돈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오늘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북한하고 보면은 향교의 사회교육 기능이 이게 아까 충효 기능이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갖다가 잘 가지고 유지하도록 하는 게 유학의 기본 사상이고 공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교를 갖다 다시 한번 사회교육기관으로 북측도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개성 성균관은 인근의 별도박물관을 좀 건립하는데 남북협력기금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서울에 있는 성균관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균관 자체에서도 모금해서 박물관 건립에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제기되면서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그렇고 사회 통제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통제에 굉장히 저항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항 없이 잘 따르는 데가 어디냐면은 다른 데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한국, 일본 이런 데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과거에 다 유교적인 어떤 사회 질서를 중요시했고 그런 전통을 지금 계속 이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사실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사회 질서의 기능들 그리고 통치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교를 지금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저희가 잘 이걸 하면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유교의 전통 풍습을 통한 어떤 문화적인 동질성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향교가 있는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5호도시 체결을 해서 지역적인 또 교류를 하고, 문화교류를 위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협 사업도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걸 갖다 만들어 봤고, 또 국회 가서도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까는 상당히 뭐 이거에 동의하는,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국회의원들도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잘 한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유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또 이렇게 그 남북 교류에 대해서 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그 이 공자의 사상, 유학이 우리 그 사회 공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그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때 식민지 사관 학자들이 조선 사회가 왜 망했느냐는 그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교를 들고 있거든요. 유학자들의 당쟁, 뭐 당파 싸움. 그런데 사실은 조선 500년을 갖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500년의 그 왕조를 이루던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선 500년을 잘 이어온 그런 기반, 그 통치 기반을 갖다 제공한 게 유학 사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좋은 점도 많은데 우리가 그 사실은 부정적인 면이 너무 이렇게 그 전달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교육받은 학교 교육에서 유교에 대해서는 또 유학 정신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갖다 이번 그 준비하면서도 이제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그 남북 교류하는데도 좀 많이 이런 데 토론이 되고 좀 지속적인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아까 맨 처음에 그 화면을 못 봐가지고 맨 앞에 좀 한번 쭉 돌려봐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예, 거의 뭐 비슷했구나. 예. 요거 좀 아유, 읽어보도록 두죠. 예, 앞부분은. 잠깐만 좀 제일 앞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맨 그 첫 페이지. 세계유산법에도 법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남북한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서 예, 기반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앞 페이지, 맨 첫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기 강태호 교수님, 네, 예.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문화 남북 공동 등재 뭐 추진 배경 취지 이런 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냥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북측하고 어떤 인식의 공유가 있다라든가 만남이 있다라든가 그런 건 없고 우리 예, 자체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사실 유교 뭐 학술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이제 그런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단체도 없고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향교를 그 문화유적 시설로 잘 보존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향교의 뭐 전교라든지 거기에 그 인성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만나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없다고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북한에서도 아마 김정은 시대에 돌아와서 사회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과연 뭘 갖고 유지를 할까요? 김정은 사상만 갖고 되겠습니까? 김일성 사상만 갖고 되겠습니까? 주체 사상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충효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 중국이 저렇게 그 시진핑이 나서서 통치 이념으로 또 이렇게 유학을 살리고 있다는 걸 보면은
북한도 뭔가는 거기에 그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면요, 네, 교수님, 그거 뭐 네,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알아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남북의 향교를 세계 유산으로 공동 등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북측에도 서원 향교는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교수님. 예, 예. 북측한테 한 번이라도 이거 제안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제안은 지금 안 해봤죠. 아직도 못해.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돼요. 일단은 일단은 하자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예, 이게 뭐 향교다, 서원이다, 유교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유교적 어떤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의미는 뭐 늘 있는 거라고 보고 뭐 관광 자원이 됐다, 문화적 정체성이다 떠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 관련해서는 저는 북측이 특별히 뭐 터부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한번 제대로 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제안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북측이 어떨 거야라는 뭐 이렇게 뭐 추정들을 안 하고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에 이미 그게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본의 교수 와다로키 교수는 북측의 사회주의를 자기 고유의 유교적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500년이 유교적 문화 질서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그렇죠. 충과 효가, 예, 효충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예, 예. 집단주의가 뭡니까? 공동체주의가 뭡니까?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어마어마한 가치로 중시하는 곳이에요. 예, 그럼 우리 사회 속에서는 충과 효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오히려 네. 북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장유유서라든가 충이나 효가, 솔직히 남북을 비교해 볼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저 공동체의 충과 효는 엄청난 그런 문화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터부시할 것 없이 제가 보기엔 남북 향교 세계 유산 공동체 추진은 의미 있게 뭐 세계적인 관광지로 많이 있겠죠. 전국을 만들려고 하는 북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거부할 건덕지 전혀 없다고 보고 남북 관계가 좋으면은 충분히 네.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네, 제 의견이었습니다. 질문 들어와 있네요. 예,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그 우리 박미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오늘 그 참여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20분 정도 되는데 직접 그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박미자 박미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관점으로 또 남북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오늘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문화재라는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 고무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이 남층 내의 젊은 세대, 특히 아주 제사도 엄청나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배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젊은 세대, 특히 여성 세대에게 어떻게 유교에 대한 이런 오해가 되었던 부분들, 아까 식민지를 거치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왜곡된 부분들을 이제 남존여비 사상과 뭐 이런 여성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유교를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완충점을 한번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첫 번째는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의견인데, 따라서 유교라는 지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문화재 향교에 대한 그 교류와 문화재 등재, 네,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강조하는 게
좀 서로 간에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남측 내에서도 유교로는 접근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유교가 북에서 뭐 긍정적 사회주의 의미로 갔다 그러면 북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싫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생길 것 같은 젊은 세대와 여성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많이 품지 못하는 문화가 있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엄청 갈등으로 양상되는 게 우리 남측의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교육적인 부분으로 저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그 남존여비 사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남존여비의 정확한 그 뜻을 잘 아십니까? 요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남존여비가 뭐냐면 남자가 존재하려면 그러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 그 말이 남존여비입니다. 예. 요즘 아, 젊은 예.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건 제가 뭐 웃자고 하드린 말씀인데, 예. 제가 그 주자 선생님 상가를 갔거든요. 상가에 네. 몇 번을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주자 선생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니까, 주자 선생님이 굉장히 그 애처가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말 그 학문적인 덕이 높은 분들은 다들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태계 이황 같은 분은 잘 아시는 분인데, 그때 옛날에는 이제 그 어른들이 그 짝지어 주면 이제 결혼하잖아요. 보지도 않고. 근데 태계 이황 부인은 조금 그 지능이 좀 모자랐대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전여비 사상으로 보면은 그 살다 보면 소박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살림도 잘 모르는, 못 살고 이렇게 계산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살림을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그 하셨다는 게 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선비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그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게 옛날에 그 유학의 기본이라는 것. 근데 이제 그 이상하게 그 남존여비 사상이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뭐 그거는 이제 뭐 그건 지금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유산 등재는 사실 건물로만 문화재로만 등재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을, 네. 군비적인 가치 뭐 이런 음,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남북하고 얘기할 때. 그리고 사실 뭐 북한도 사회가 안정이 돼야죠. 그리고 남쪽도 남한도 사회가 안정이 되고 화합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에 많이 이제 저하고 이제 와서 경주라든지 지역을 둘러보는데,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봐요. 중국에 있는 분들은.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고 뭐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좀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와갖고도 학생들이 우리 교사 앞에서 인사하고 그 하는 태도를 보면서 한탄을 해요. 지금 학생들이 하는 저 태도는 과거에 중국이 했던 거다. 근데 중국은 문화대혁명 거치면서 공산화 돼가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오히려. 근데 우리 한국은 남아있다.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그 종교 간의 평화 공존도 잘하고 있고, 치안도 좋고, 상당히 안정된 나라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옛날에 공자의 가르침을 잘 우리는 계승해서 사회에 이렇게 덕목으로 잘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도 무슨 주체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 부정적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니까 굉장히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덕목들이 있더라고요. 바깥에 내세우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오는 풍습 속에서 남아있는 뭐 우리가 유학적인 그런 어떤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소프트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 길주에 있는 향교랑 저기 아까 청강항교인가요? 그 사진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요거는 그 북한에서 찍어온 사진을 그 자료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가지 못한 거. 예. 예. 지금 일부는 그 구글 같은 데도 나와요. 예, 공개가 돼 있는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저기 그 홍보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창성학교, 예, 향교, 자기네들도 뭐 창성향교. 문화재가 있고 다 이렇게 있다는 걸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PPT 자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 예, 이건 뭐 저 공개도 됩니다. 뭐 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들으시는 분 중에 박정순 선생님께서 좀 자료를 네.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내일 정도 되면은 유튜브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보셔도 자료는 그대로 받으신 거하고 같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사진들 보니까는 이게 네. 좀 예전 사진들이고요. 네, 예. 예. 4, 5년 전부터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전국에 이렇게 보존급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전면적으로 많이 개보수했습니다. 새로 좀 찾아보면 또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 예, 예. 이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좀 구해달라고 하면 거의 많이 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하십시오. 예, 예. 접근이 되니까 요즘은요 많이 외국에서는. 오늘 한편학당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번에 2주 후에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전인복 석사님, 전인복 석사님께서 그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제목을 강의 제목만 그럼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어떤 내용? 강의 제목은 좀 아직 못 아, 정했고요. 예, 예. 예, 뭐 대략 내용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성에서 우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예, 예. 그런 부분을 납북 알겠습니다. 경협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내로 하여튼 그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또 포스터를 예쁘게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학생분들도 반갑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10시 지금 6분인데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교수님 너무너무 준비하시고 고맙습니다. 또 강의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11월 달에 우리 1박 2일 워크숍 할 때도 꼭 참석해 주시면 그때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내려오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지방에 계세요? 예, 예, 전 경주에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파주 파주로 파주에서. 지금 모이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 회원들이. 예, 예. 예, 하여튼 뭐 좀 각종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지금 이현 선생님도 와 계신데요. 우리 명필름의 대표. 그분 쪽에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시죠. 예. 그쪽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수님도 어떻게 시간이 되시면 네. 한번 올라오셔서 1박 2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네. 일찍 끝내겠습니다. 박미정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정원 선생님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태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김사